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진다. 숫자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설명은 구멍투성이다. 그럼에도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난다. 사람들은 늘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리고 이성적 사고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듯 기이하게 행동한다. 스프레드시트에 숫자를 입력하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 하지만 인간이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수치화해서 설명하기 힘든 특성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때로는 원래 설정한 목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하지만 수치화하기 힘든 그 특성이 무엇보다 큰 영향력을 지닌다.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윌 듀란트는 말했다. 논리는 인간의 발명품이며 우주는 그 논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자주 그러하다. 세상이 이상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리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 것이다. 감정과 호르몬에 지배당하는 인간의 행동을 수학 공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려 하기 때문에 뜻밖의 결과 앞에서 당황하는 일이 그토록 많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1분 독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심리학으로 유명한 모건아우절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모건아우절은 이번 책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간의 불변의 법칙이 담긴 23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돈과 투자의 영역은 물론 그 너머 인생과 성공, 인간의 욕망과 행동 편향을 두루 다루어 보다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모건아우절은 이 책을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를 알면 알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불확실한 앞날을 예측하려는 어설픈 시도를 멈추고 대신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의미한 불변의 법칙이다. 지금 현재 우리는 AI라는 혁명의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더해져 글로벌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 나오는 포모 현상까지 나오며 시장 참여자들은 물론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과거 닷컴 버블의 시기처럼 언제 폭락이 올지 두려워하고 있고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지금 당장 올해 또는 내년의 성과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에는 마법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두 번 정도 운이 좋아서 성과가 날 수도 있지만 이는 곧 자만으로 이어져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리의 마법에 기대해야 합니다. 복리 효과에 숨겨진 수학을 이해한다면 최고 수익률을 얻을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수익률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작은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과열된 시장에 있는 지금 시기에 이 책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곤 하는 이유에 관해 마지막으로 몇 마디 적어보겠다. 그것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언제나 이성적인 수준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되는 까닭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계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가보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제리 사인펠드는 인기 최정상의 TV 시트콤에 출연 중이었다. 그가 직접 각본을 쓰고 출연하고 제작하는 시트콤이었다. 그런데 돌연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훗날 그는 한창 잘나가는 시트콤을 중단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정상이 어디인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추락을 경험하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이다. 그의 시트콤은 시청률이 계속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다. 그는 답을 모르는 채로 남는 것을 택했다. 역사 속에서 툭하면 시장이 이성적인 분별력의 한계를 넘어서 불어오르는 이유, 버블이 터져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는 사인펠드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정상을 최고점을 알려고 한다. 그것을 아는 유일한 길은 너무 지나치게 왔다 싶은 시점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제야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말한다. 아, 그때가 최고점이었구나.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나? 비트코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테슬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수학 공식으로는 답을 알 수 없다. 그 답은 이미의 시점에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얼마나
얼마나 돈을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믿고 싶어하고 스토리텔러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스토리는 늘 변한다. 당신이 3년 뒤에 어떤 기분 상태일지 예측할 수 없듯이 그 스토리 역시 예측할 수 없다. 어떤 투자 대상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는 그것을 직접 알아내려 들기 마련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는 강하지만 그에 비해 부를 쌓을 수 있는 쉽고 명확한 기회는 턱없이 적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이 상자 안에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라는 편말을 세워놓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다가와서 그 상자를 열어본다. 우리는 최고점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분별력의 범위 내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비관론과 낙관론에 과도하게 취하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잠재 기회를 전부 다 써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유일한 길이자 최고점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숫자를 통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지점을 넘어서까지, 그리고 그 데이터와 관련해 사람들이 믿는 스토리를 넘어선 지점까지 기회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타이어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타이어의 한계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자동차에 장착한 뒤 타이어가 터질 때까지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알고 싶어하는 시장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시장이 미친듯이 과열되는 것은 뭔가 고장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친듯이 과열되는 것은 정상이다. 더 미친듯이 과열되는 것도 정상이다. 몇 년에 한 번씩은 시장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시장이 투기적 행동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또는 펀더멘탈 지표들과 동떨어진 채 돌아간다고 한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래왔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투자자들이 믿는 스토리의 한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다. 둘째, 충분함의 미학을 깨닫자. 사인펠드처럼 생각하자. 투자자 차마스 팔리하피티아는 누군가가 최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연간 수익률이 15%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50년이 쌓이면 엄청난 수익이 될 테니까요. 나는 어려움에 맞서면서 그저 천천히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탐나는 기회가 눈앞에서 아른거릴지 모른다. 그래도 이렇게 말해보면 어떻겠는가? 나는 지금 딱 이만큼의 리스크만 감수하는데 만족해.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지. 물론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볼 때 시장은 절대 그러지 못한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말을 남기며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장기적인 성공을 누릴 만큼 충분히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문제나 위험을 해결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투자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마찬가지다.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라.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꾸라. 이 둘은 서로 상충하는 마인드셋처럼 보일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낙관론자나 비관론자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 같다. 둘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거의 모든 일에서는 그 둘이 공존한다.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야심차게 신제품을 개발하지만 단기적 부채를 경계하며 항상 안전망으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는 기업을 생각해보라. 큰돈을 벌 기회가 와도 평판이 손상될 위험을 경계하며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장기적으로 보면 평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전작 돈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재정적 파산을 겪지 않고 버티는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힘을 키우면 가장 큰 수익을 얻게 된다. 복리효과가 기적을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는다.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결과에 이르고 단기적으로는 되게 나쁜 상황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단기적 역경과 장기적 관점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법을 깨달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대개 결국 비참한 비관주의자가 되거나 파산한 낙관주의자가 된다.